제가 오늘 첫 번째 발제로서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나라 한국 산업도시들의 전반적인 현황과 추세에 대해서 좀 진단해보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한국의 제조업 고용의 장기 추세를 표현해본 그래프인데요. 보시면은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제조업 고용자 숫자를 보면은 1990년대에서부터 가파르게 감소하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반등해서 제조업 고용자 수가 오히려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고요. 전체 고용에서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는 고용 비중 측면에서는 확연하게 고용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탈산업화의 추세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가깝게 제조업 고용 지표들이 가파르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할 때와는 다르게 한국에서는 몇 번의 좀 굴곡점이 있었다는 점을 특이점으로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최근에는 2008년에 전후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해서 그동안 감소해왔던 제조업 고용의 트렌드가 한번 반등해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는 점을 짚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 2015년, 16년을 전후에 가지고서 다시 증가하던 제조업 고용의 트렌드가 감소세로, 특히 일부 산업도시들에서는 굉장히 급격한 감소세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추세를 보면은 왼쪽의 지도는 2010년부터 16년까지의 제조업 고용 변화를 지역별로 표시해본 결과이고요. 오른쪽 지도는 16년부터 18년 최근에 산업 위기 논의가 본격화되었던 시점의 고용 변화를 비교해본 결과인데, 제가 좀 시각화를 위해서 전국 평균보다 제조업 고용 비중이 더 높은 지역들과 산업도시라고 정의를 하고서 지도에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최근에 산업위기 지역이라는 타이틀로 명명되는 지역은 빔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군산으로부터 시작해서 목포, 영암, 통영, 거제, 고성, 울산, 포항까지 올라가는 주로 이 임해공업 지역의 수출 기반 업종에 고도로 특화되어 있는 산업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고용 충격이 관찰되고 있는데요. 이런 지역들의 추세를 보시면은 오히려 2010년부터 16년까지는 고용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양호했거나 오히려 빠른 고용 증가를 경험했던 지역들이 많이 있었던 반면에 최근 한 2년 동안에 빨간색으로 표현된 것처럼 가파르게 제조업 고용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지역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요 산업도시들의 제조업 고용자 수를 2010년을 기준으로 100이라고 놓고서 이 고용 변화를 비교해본 그래프인데요. 보시면은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당진 같은 도시처럼 주력 업종의 활황에 힘입어서 지난 10년 가까이 제조업 고용 기반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산업도시도 있고, 또 통영이라든지 몇몇 아래쪽에 있는 도시들처럼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조업 고용 기반이 소실되고 있는, 그래서 기존의 제조업 부문의 질 좋은 일자리들이 이런 저숙련 서비스 업종에 좀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질이 낮은 일자리로 전환하고 있는 그런 침체되고 있는 도시들이 있는가 하면요. 그 사이에 보시면은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고성이나 그런 이 산업위기 지역들, 2010년대 중반까지도 제조업 고용이 증가하다가 지난 2, 3년 사이에 급격한 낙차로 제조업 고용의 감소를 경험하는 지역들, 이렇게 산업도시들마다 고용 변화의 이 경로가 상당한 분기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별 제조업 고용 변화를 설명하는 어떤 이론적인 메커니즘으로 크게 큰 축을 보면 세계화의 요인과 기술 변화의 요인을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서 세계화라고 하면 기존의 국내 생산 기지에서 소화되어 왔던 어떤 제조업의 공정들이 인건비 절감 등의 이유 때문에 해외에 더 값싼 산업 입지로 옮겨가는 오프쇼어링의 과정을 의미하고, 기술 변화라고 하면은 기존의 사람에 의해서, 인력에 의해서 소화되어 왔던 생산 공정들이 이 자동화 기술의 심화됨에 따라서 기계에 의해 대체되는 자동화의 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최근의 논의들을 보면은 이런 자동화 기술의 심화가 제조업 고용 전반에 걸쳐서 일률적으로 이 생산 인력을 대체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 제조업 고용 중에서도 표준화되기 쉽고 또 단순 반복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이런 루틴한 생산 직무들을 우선적으로 대체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현황을 짚어보기 위해서
이 왼쪽의 지도를 보시면은 제가 고용정보원의 한국직업정보 네트워크라는 이 직종별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의 기준에서 얼마나 각각의 지역들이 이런 표준화되기 쉬운, 그리고 단순 반복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직무에 특화되어 있는지를 좀 표시해 본 결과인데, 주로 대기업 중심의 하청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주요 산업도시들에서 이렇게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트렌드를 관찰하실 수가 있고요. 이 오른쪽의 지도는 좀 추가적인 이 기술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서 이 각각의 지역들에 대한 산업용 로봇의 투자 규모를 추정해 본 결과입니다. 이 국제 로봇 연맹 IFR의 통계를 기초로 해가지고서 추정해 본 결과이고요. 그다음에 세계화의 영향 요인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최대 교육 국가인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교육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보시면은 왼쪽의 지도에서 진한 색깔로 표현되어 있을수록 지난 한 5년 10년 동안에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로부터의 제조 수입 침투가, 수입 대체가 심화되었던 지역들을 진하게 표시한 결과이고요. 오른쪽의 지도는 역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 중국이나 아세안 국가로의 수출이 빠르게 증가해 왔던 지역들을 표시한 결과인데요.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서 최근의 제조 고용 변화율을 설명을 해보면 상당히 많은 비중이 통계적인 모형을 통해서 설명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분석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 지역 간 제조 고용 변화 편차에 굉장히 많은 비중이 이 중국 아세안 국가와의 교육 구조 변화를 통해서 설명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들 후발 산업 국가로부터의 수입 침투가 심화된 지역일수록 제조 고용 기반이 빠르게 유실되었고, 반대로 이들 국가에 대한 중간재 수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한 지역들에서 제조 고용 기반이 확대되는 그런 추세를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동화 기술에 대한 영향 요인은 이런 루틴 직무 집약도와 로봇 투자 집약도 두 개 변수를 통해서 추정해 보았을 때, 이렇게 자동화 기술에서 대체되기 쉬운 루틴한 반복적인 표준화된 일자리에 특화되어 있는 지역들일수록 제조 고용 기반이 빠르게 감소하는 결과를 관찰할 수가 있었고요. 이 산업용 로봇에 대한 투자 효과는 사실 좀 엇갈리는 패턴을 보였는데, 모든 지역에서 대체 효과가 나타난 게 아니라 이런 루틴한 직무에 특화되어 있는 지역에서 이런 산업용 로봇의 일자리 대체 효과가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 그런 트렌드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통계 분석 결과나 아니면 전반적인 추세를 보았을 때, 사실 후발 산업 국가로부터의 수입 침투는 앞으로도 감소하기보다는 증가할 확률이 더 높고요. 또 기존의 생산 인력들이 기계에 의해서 대체되어가는 자동화 과정도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 전망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 기존의 이런 조립이나 생산 기능에 고도로 특화되어 있었던 우리의 전통적인 산업 도시들의 고용 위기가, 고용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은 사실 놀랄만한 사실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또 이슈가 되는 것은, 이런 트렌드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주요 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도시들인데요, 이런 산업 도시들의 고용 낙차가 굉장히 급격하게 발생했다는 점에서 좀 위기 논의가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각각의 지역들이 그런 산업의 주기적인 사이클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고 취약하게 올랐다가 내리는 그런 폭이 이렇게 급격한 것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적인 툴 중에 하나로 경제지리학에서는 리질리언스, 회복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복력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 하면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왔을 때 그 충격을 잘 완화하고 분산시키고 인내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경쟁력이 쇠퇴했을 때 그 쇠퇴한 경쟁력을 재생해서 새로운 성장 경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역의 산업 기반을 재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지역을 회복력을 가진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러한 지금의 이슈가 되고 있는 산업 도시들은 상당히 구조적인 취약성 때문에 이런 회복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경기 사이클이 하강할 때나 또 기술 변화나 인건비 상승 같은 그런 외부적인 충격이 왔을 때 굉장히 민감하고 취약하게 고용 기반이 소실되고 있는 지역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우리나라 산업도시들의 구조적인 취약 요인을 한 3가지 정도로 진단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구조적인 취약성입니다. 이 대부분의 오래된 산업도시들이 업종 구조가 한두 개의 특정 주력 업종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 또 그 특화 업종 자체도 대부분 수출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수출 기반 업종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글로벌 경제 사이클에 굉장히 취약하게 노출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 지역 안에서의 기업 네트워크를 관찰해 볼 때에도 업종 하나에 편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특정한 지역의 대기업에 굉장히 위계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하청 생산 네트워크가 지역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보니까 그 대기업의 어떤 성과나 경영적인 판단에 그로 인한 리스크에 굉장히 취약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능적인 취약성이라고 명명해 보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조업 전체의 가치 사슬 중에서 사실 갈수록 부가가치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이런 생산 기능에, 조립 기능에 주요 산업도시들의 기능이 너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기술 변화라든지 최저임금의 상승 같은 그런 외부 충격들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도시 기반의 취약성이라고 해서 사실 한국의 산업도시들 다수가 굉장히 정주 기반이 열악하고, 그래서 이 제조업 종사자들의 삶이 그 산업단지 주변의 지역에 깊이 뿌리내려 있다기보다는 그 배후의 대도시로부터 장거리 송근을 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이런 구조를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이렇게 정주 여건이 건전하게 갖춰져 있지 못한 산업도시들 같은 경우에 충격이 왔을 때 고용 기반이 쉽게 와해되고 분산되기 쉽고요. 한번 지역을 떠난 종사자들이 설령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취약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뒤에 나온 지도들은 이제 각각 몇 가지 지표들을 가지고서 이런 취약 요인들을 진단해본 결과인데요. 이런 산업 특화 수준, 그다음에 제조업종 내에서의 특화 수준을 봐도 빨간색이 특화 수준이 높은 지역들인데 산업도시들에서 굉장히 높은 산업 특화 수준을 관찰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한국 기업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지역에 있는 전체 사업체들의 거래량이 얼마나 특정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는지, 혹은 대기업의 1차 벤더 하청업체에 집중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지역의 전체 사업체 중에서 제조업의 직접적인 어떤 하청업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제조업체가 얼마나 되죠, 이런 기준들을 통해서 좀 구조적인 취약성을 진단해 본 결과입니다. 이런 결과들을 볼 때에도 이런 울산 동구라든지 빨갛게 표시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서 거래되고 있는 재화 물량 가치에 굉장히 높은 비중이 이런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하청 생산 네트워크에 종속되어 있는, 통합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관찰할 수가 있었고요. 또 제조업체의 절반 이상이 저희가 설정한 통계적인 기준에서 하청업체로 좀 분류할 수 있는, 그래서 대기업의 충격이 왔거나 어떤 경영적인 판단에 의해서 산업입지를 변경했을 때, 그런 외부적인 충격이 왔을 때 취약하게 노출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진단이 되었습니다. 이 지도는 이 앞에 지도에 이 각각의 지역별로 지수를 저희가 추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별로 이런 기업의 거래망을 한번 분석해 본 결과인데요. 이 지도는 이 수원, 오산, 화성, 용인을 중심으로 한 이 경기도 남부의 산업벨트의 거래망을 나타낸 결과입니다. 사실 그냥 설명을 안 드려도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삼성전자 사업장을 기점으로 해서 1차, 2차, 3차 벤더 업체들이 지역 경제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구조를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그림은 저희가 포항, 울산, 경주에서 그려보든 고성이나 군산에서 그려보든 비슷한 구조를,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산업벨트들은 이렇게 절반 이상의 비중이 대기업의 좀 수직적인 위계화된 네트워크에 통합되어 있는 이런 구조들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구조적인 취약성을 갖고 있다고 진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경기 남부 지역은 긍정적인 전망을 찾을 수가 있다면, 이렇게 기업 네트워크에서는 이렇게 수직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업종 구조에서는 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또 제조업 안에서의 주력 업종들이 상당히 고르게 균형 있게 발달해 있는 특징들을 보이고요.
또 정주 여건이나 이런 숙련 인력의 풀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재반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도 양호한 특징을 보이는데, 이어서 계속해서 보시면은 요 남부 지역의 산업 위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그 불리한 취약한 구조를 볼 수 있는 점이, 일단 이 지도를 보시면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가치사들이 상당히 공간적으로 기능 분화가 되어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혁신 기능, R&D 기능, 그다음에 고숙련 기능 같은 경우는 주로 수도권 지역에 있는 산업벨트들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남부의 산업위기 지역들에 대해서는 기술 기반 제조업체 비중이나 특허수나 또 뭐 대졸자 비율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단해 보았을 때도 상당히 불리한 형국에 있는 패턴이 보이고요. 또 정주 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자체에서 전국 대비로 상대화해서 비교해 봤을 때 대부분 열악한 특징을 갖고 있고, 또 최근에 많은 이런 산업 도시들에서는 청년 인력을 중심으로 한 인구 유출이 굉장히 가속화되면서 도시정부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그런 추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결론 부분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분석 결과의 기초에서 이제 몇 가지 정책 방향만 좀 짚어보면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이 지표들을 가지고서 좀 산업 위기 취약성 지표들을 이렇게 계산해 봤을 때, 광양, 포항 같은 지역들도 상당히 높은 순위의 그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는 걸로 분석이 되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지역마다 좀 유형과 요인이 다르다는 점을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양, 포항 같은 경우는 특히 이렇게 산업 구조가 지나치게 특정 업종, 특정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점에서 주로 취약성이 발생하는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좀 산업 구조의 다각화를 위한, 또 신산업의 발굴과 미래 목표의 발굴을 위한 노력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진단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대부분의 제조업 종사자가 이렇게 표준화된 단순 반복 생산 기능에 집중되어 있는 진천 같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제조업의 가치사슬 안에서 고부가 가치 활동으로 지역 경제의 기반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요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도시의 정주 기반이나 또 인구 유출 같은 측면에서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 앞에서 언급되었던 이런 산업 정책, 노동 정책이 이런 도시라는 플랫폼 공간 안에서의 그런 지속 가능한 정주 기반과 결합된 형태로 좀 그런 통합적인 정책 방향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